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스타이자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땐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또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리사의 이야기와 함께 그녀가 경험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밀, 그리고 이 산업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된 과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뉴욕타임스의 에밀리 장 기자는 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춤과 노래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정비된 환경이었습니다. 리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최고의 안무가와 프로듀서들이 저를 돕고 저는 무대 위에서 제 역할에만 충실하면 됐죠. 그녀가 말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글로벌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반이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7080년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90년대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생 시스템은 단순히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완성된 문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티스트 발굴부터 육성, 데뷔, 글로벌 진출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리사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언어와 글로벌 감각을 강조한 교육은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리사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까지 배우며 다국어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티스트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리사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성공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히 스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스타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까지 고민합니다. 리사는 이 시스템 속에서 프로페셔널리즘과 글로벌 감각을 배웠습니다. 인터뷰 기술부터 팬들과의 소통,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교육된 결과였죠. 최근 리사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독립 후 그녀는 YG의 완벽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해요.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 심지어 마케팅 전략까지 고민해야 하죠. 특히 YG의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는 큰 공백으로 다가왔습니다. YG는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 안무가, 음악 엔지니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티스트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리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땐 제가 그저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됐어요. 지금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죠.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독립 후 리사가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음악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노래의 키, 멜로디, 심지어 발음까지 모든 게 저에게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그 시스템의 가치를 알게 됐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예술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퍼포먼스 제작 과정에서 안무, 의상, 조명, 영상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공연 제작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몇 달간 작업한다고 합니다. 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저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혼자 준비해야 하죠. 한국의 제작진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히 음악이나 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그들의 시스템과 비전이 있었기에 K-팝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정교하고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시간은 축복이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들의 비전과 이를 현실로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K-팝을 넘어 세계 문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그 성공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더 많은 글로벌 스타를 배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태국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깊이 있게 비교해 보려 합니다. 주인공은 모두가 아는 두 스타, 블랙핑크 출신의 리사와 로제입니다. 같은 그룹에서 함께 성장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가 본인의 고향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로제는 한국에 남아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글로벌 팝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태국의 방콕은 리사의 귀환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그녀를 환영하는 거대한 전광판, 거리를 가득 메운 팬들, 그리고 태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죠. 우리가 키운 월드스타, 마침내 귀환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리사의 얼굴이 도시에 걸렸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연예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사는 태국이 만든 보물입니다. 우리가 발굴하고 키운 인재를 한국에 빌려주었고 이제 그 결실을 우리가 누릴 차례입니다. 그는 한국의 기여를 철저히 무시하며 오히려 리사가 태국을 세계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리사의 환영식을 열었는데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 리사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태국 언론들은 이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환호 속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태국의 시스템은 과연 리사가 만들어온 글로벌 명성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같은 시기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로제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YG 엔터테인먼트를 취재했죠. YG 엔터테인먼트의 본사는 단순한 연예기획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제는 체계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 재능을 갈고 닦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YG의 연습생 교육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트레이닝, 매달 실력 평가와 개인 피드백, 춤, 노래, 외국어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인터뷰 스킬까지, 심지어 아티스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식단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YG는 전 세계 시장을 2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리사는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방콕 외곽의 스튜디오에서 리사는 단 34명의 스태프와 함께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음향시설은 낡았고 녹음 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안무 연습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깨진 거울, 고장난 에어컨,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안무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
리사는 고군분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아마추어 수준이었습니다. 조명이 고장나서 시간을 허비하고 장비 부족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리사의 첫 솔로곡이 발표되자 태국 언론들은 그녀를 칭찬했지만 글로벌 차트에서 그녀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SNS 상에서도 블랙핑크 때가 더 좋았다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로제는 YG의 철저한 지원 속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곡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8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YG의 마케팅팀은 로제의 글로벌 팬층을 겨냥해 완벽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홀로그램 공연, 메타버스 콘서트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각종 SNS 플랫폼에서 진행된 챌린지 캠페인.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로제의 퍼포먼스는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철저한 트레이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국의 한 음악평론가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태국에서 리사의 실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공연장의 빈자리는 점점 늘어났고 글로벌 팬들의 관심은 식어갔습니다. 반면 로제는 세계 최고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K-팝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태국 언론들도 점차 태도를 바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들의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스템과 끊임없는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리사의 실패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사는 단순히 블랙핑크의 멤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태국 팬미팅은 기대와는 달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향 문제, 준비 부족,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은 단순한 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태국 소녀가 이 팬미팅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리사에게서 영감을 얻어 태국과 한국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한 아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사를 통해 꿈을 키운 그녀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문화를 융합하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야기는 방콕의 한 작은 태국 음식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아루 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족 식당입니다. 17살이던 어느 날 아루 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랙핑크 리사의 퍼포먼스 영상이 화면에 뜨자 그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리사의 춤과 노래,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는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사도 나처럼 평범한 태국 소녀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은 곧 그녀의 열정으로 바뀌었고 리사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단지 성공한 스타가 아니라 아루 씨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녀도 태국에서 출발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루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루 씨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단어장을 만들어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웠습니다. 실전 연습, 언어 앱으로 발음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며 감각을 키웠습니다. 부족한 자료의 활용, 식당 영수증 뒷면에 단어를 적어가며 언제 어디서나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태국어와 완전히 다른 한국어 문법은 혼란스러웠고 발음을 제대로 익히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한글을 쓰며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습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식당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종종 요리책 사이에서 한국어 단어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고 있니? 엄마가 물으면 아루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리사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알고 싶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요?
몇 달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은 아루씨는 드디어 리사의 태국 팬미팅 VIP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방콕의 공연장인 임팩트 아레나에 도착했습니다. 팬미팅 시작 3시간 전부터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팬들은 리사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흥분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은 아루씨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음향 장비의 절반이 작동하지 않았고 스크린은 꺼져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관객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공연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리사가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은 열광했지만 무대 뒤에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음악이 끊기고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리사는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았지만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팬미팅 이후 아루씨는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블로그에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태국이 개선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리사 같은 아티스트를 세계 무대에 보낼 만큼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비난하는 사람은 태국을 비판하다니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녀의 식당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는 별점 하나짜리 평가가 쏟아졌고 창문에는 한국 따라하지 마라는 낙서가 남겨졌습니다. 손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가족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전을 위해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아루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변화를 만들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거예요. 아루씨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연습생, 프로덕션 스태프, 그리고 한국 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스템의 디테일을 분석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태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수백만 명의 공감을 얻으며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아루씨의 식당은 태국과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김치와 팟타이, 불고기와 태국 전통 향신료를 융합한 퓨전 요리는 태국 K-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에는 태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공유합니다. 리사는 단순히 스타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창문입니다. 아루씨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사와 로제의 엇갈린 운명, 그 배경에는 단순히 재능이 아닌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atsu Margarita Mars. Apat. Oh, is that? Oh, okay. Okay. Thank you.